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 내일 저녁쯤이면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가 될지 그 결과가 판가름 날 텐데요. 그동안 투표권이 있던 없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우파 진영에서는 빅 이벤트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선거 과정을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으로 왜 지지하는 후보가 없었겠냐마는 채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송을 가급적 자제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역할에 충실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쭉 이어갈 생각인데요. 저희 데일리베스트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우상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구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우파 이념과 가치에 기반해서 그것에 부합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이 있다면 긍정 보도를 할 것이고, 반대로 그에 반하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치인이 있다면 가차없는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지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배신을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열렬히 응원했던 정치인들도 있고, 또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뜻밖의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때 그 판단이 맞기도 했고 또 틀리기도 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돈 한 푼 받은 게 없다면서 우리들의 표를 가져가 놓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시켰었습니다. 또 친박의 좌장이라고 불리었던 서청원 의원은 8선까지 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5.18 폄훼라고 규정하면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태극 여전사로 불리는 전희경 의원은 요즘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모습이 묘연하고, 태극기 집회에 나와 힘을 실어줬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김무성과의 만남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간단히 기억하는 것만 추려봐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사례만 들어도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치 세력을 맹목적으로 칭송하는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니 구독자 여러분들의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방송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은 옛 전남도청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매국노 이완용 백선엽,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 범죄자 이명박 박근혜를 비유하는 성조기 태극기 부대는 쓰레기장으로라는 구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이런 현수막을 제작했고 얘네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현수막에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테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파 정당이 배출해낸 대통령의 이름은 모두 들어가 있는데 유독 김영삼 대통령만 빠져있는 것이지요. 이는 좌파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수막이 내걸리던 시기 김영삼의 차남인 김현철의 발언이 우리를 분노케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현철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과거 수구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아버님의 사진은 그곳에서 내려달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김현철의 발언에 개인적으로 분노를 넘어 참 어이가 없었는데,
김현철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김영삼의 집권 시절 대통령인 아버지의 권력의 꼭대기에 눌러앉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인물임과 동시에 긴 세월 동안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을 기웃거리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 오던 인물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지난달 과오를 인정하고 조용히 입 닫고 살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때만 되면 한마디씩 툭 하고 던지면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김영삼의 망령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이런 김영삼의 망령은 현재 자유한국당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두 다리를 잃은 참군인 이종명 의원은 5.18을 모독했다며 김영삼이 발탁해 정계에 진출한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김병준에 의해 제명당했습니다. 역사 깊은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의 국회의원이 친노 출신이 휘두른 칼에 잘려나가는 그야말로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일이 벌어질 때쯤 누가 어떤 발언들을 쏟아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데일리베스트에서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탄핵 정국에서 자당의 대통령이 좌파들에 의해 또 언론에 의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파상 공격을 받았던 시기에 그에 동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던 김무성, 서청원, 장제원 등이 5.18 공청회가 논란이 되자 한마디씩 거들면서 기어 나왔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있었는데도 입을 쳐닫고 있다가 5.18 논란이 불거지자 본색을 드러내며 기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서청원, 장제원은 넓은 의미에서 이른바 YS계라는 점을 여러분이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 이른바 황교안 대세론이 부각되자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이 YS계들이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골수좌익 출신인 김 현장은 황교안 전 총리에게 한국당 입당, 당권, 대권 도전이란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다고 하고, 자천타천으로 그는 황교안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교안의 캠프에는 YS계 김무성의 측근 정성일이 선거 캠프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YS계 홍준표가 사퇴했으니 이제 홍준표에게 갈 표가 어디로 갈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자, 이에 더해 김진태 후보와 나란히 태극기 집회에 열심히 참석했던 YS계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그리고 YS계 이인재도 황교안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간과하고 계신 사실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관용 위원장도 김영삼계로 불리워지는데, 박관용 위원장은 당대표 선거 개표에 후보 측 참관인들이 참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범 YS계의 움직임을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도록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것 말고 또 지적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다름 아닌 언론의 수상한 보도들입니다. 기성 언론들은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태극기 세력에게 구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보도들을 띄우기 시작했고, 5.18 공청회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기점으로 이런 기조들의 보도들이 좌파 우파 언론 할 것 없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선거에만 집중해도 힘이 붙일 김진태 후보는 이른바 5.18 망언 3인방으로 낙인 찍히고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실제 민심은 어땠습니까? 좌파 매체에서 보도한 5.18 망언 기사에서조차 유공자 명단이나 공개하라는 댓글들의 민심이 폭발했고, 광주 시민의 58%가 유공자 명단 공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었는데, 언론은 이에 눈 감고 편파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 초기에 주류 언론 종편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황교안 대세론과 함께 당대표 3파절이라며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을 띄우고 국회 앞마당에 5천여 명 이상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책임당원 3만 명의 지지 서명을 이미 받은 김진태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준표가 사퇴하자 황교안, 오세훈, 이강 구도로 프레임을 전환했고 여전히 김진태를 무시하거나 마지못해 끼어 넣되 축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프리덤 뉴스의 이상로 방송통신위원께서 며칠 동안 조중동의 보도 행태를 면밀히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주류 언론과 종편은 오세훈이 황교안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황교안 지지자들의 결집을 은근히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황교안 전 총리의 지지자들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른바 범 YS계의 움직임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주류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전당대회 후유증으로 또다시 분열의 길을 가기보다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는 데는 저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숱한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실정에는 가만히 있다가 5.18 공청회를 빌미로 자기 당 의원들에게 총질하는 범 김영삼계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좌파 진영은 이보다 수천 수만 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진영의 사람도 죽을 힘을 다해 감싸고 보는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이 세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상대 진영에 사과하고 이들을 쳐내려 하는지 정부 여당을 공격할 호재가 줄줄 터질 때는 멍청히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당 후보를 맹렬히 공격하고 자기 당 의원들을 좌파들에게 제물로 선사하는 범 김영삼계들을 자유한국당 내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우파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정치 초년생인 황교안 전 총리가 이들에게 포섭당하고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고 김진태 의원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죽지 않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파 민심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 아무튼 여러모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전당대회 하루 전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YS계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한 우파 시민들의 민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싶고 김진태 의원에게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꿋꿋하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바른미래당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전하고 싶군요.